예,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우곤입니다. 등급을 뭐 1을 잡으나 2를 잡으나 의미가 없습니다. 1등급한테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2등급 정도 잡고요. 대단한 뭔가가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비문학은 필요한 거는 그냥 내용 이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기가 연계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예, 해석한다는 거, 그게 답니다. 수업은 국어 수업인데 지구과학 수업처럼 좀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야 돼요. 인공위성 가운데 적도상의 특정 지점으로부터 수직 방향의 상공에 위치하고 라고 했죠.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대충 지구라고 하고요. 자, 그럼 적도상을 이거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특정 지점, 적도상의 특정 지점은 뭐 그냥 여기라고 칩시다. 수직 방향이 상공에 위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겠어요?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상공 어딘가일 겁니다. 위치하고 적도를 따라서 자, 서에서 동으로 하루 한 바퀴 공전 비행하도록 설계되어 지상에서 대강 보기에 한 곳에 정지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상에서 보기에 한 곳에 정지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도 그냥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예. 자,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인공위성을 지금 정지궤도 인공위성이라고 한대요. 자, 정지궤도 인공위성이 지구를 공존하는 궤도를 정지궤도라고 한대요. 위에서 본 걸로 좀 그려보면은 이게 지구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정지궤도는 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하거든요. 자, 정지궤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지궤도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정지궤도면은 그 중심이 지구 중심과 일치하고, 예,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 지금 여기라고 하면은 이 정지궤도면의 중심도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전축과 수직인 적도면과의 경사각이 0도에 가깝답니다. 다시 하나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구 중심이고 이게 적도각이면은 인공위성이 지금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적도의 각이라고 하면은 지금 인공위성이 떠 있는 각이 거의 0도에 가깝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첫 번째 단락은 지금 정지궤도 인공위성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소개에 가까운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체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천체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내용상 정지궤도 인공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관성력에 의해 공전궤도 바깥쪽으로 벗어나려는 원심력과 중력에 의해 공전궤도 중심 쪽으로 이끌리는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최영주 선생님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 둘 중에 원심력이 더 세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천체가 돌 때? 밖으로 빠져나가요. 예, 궤도 밖으로 떨어질 거고요. 만약 구심력이 강하다 하면은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고 지구하고 충돌을 할 겁니다. 예.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저걸 읽으면서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기에 나온 얘기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는 물체는 마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면은 당겨지도 않고 튕겨나가지도 않겠죠. 자, 그것처럼 무중력 상태가 돼서 고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답니다. 천체 물리학의 연구를 통해 지구 공전주의가 하루의 물체가 그냥 지구가 도는 거랑 똑같이 도는 거예요. 자, 무중력 상태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 고도는 35,786 이래. 그러니까 지금 얘를 기준 고도라고 할 때 지금 이 표면에서부터 이 높이까지가 35,78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에 정지궤도 인공위성은 이 기준 고도상의 정지궤도에서 공전주의가 24시간이 되도록 쏘아 올려진답니다. 뭐 계산 알아서 하겠죠. 여기선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건 언급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자, 지구 중력장의 영향으로 정지궤도는 원이 아니라 타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는 원으로 그렸는데 실제로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지궤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적어놓을게요. 정지궤도의 고도는 하루 중 절반은 기준고도보다 높고 하루 중 절반은 기준고도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원형이면은 이 원형의 정지궤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경우, 그렇죠? 이거는 기준고도보다 높은 거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기준고도보다 낮은 겁니다. 됐습니까? 예. 정지궤도상의 고도가 기준고도를 초과하면,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경우. 정지궤도상 고도가, 예, 기준고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금 그 효과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면은, 정지궤도가 첫 번째로 정지궤도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면 초과 수준이 클수록,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길어지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답니다. 그 다음에 단위 시간 동안의 물체 회전 속도를 각속도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단위 시간은 무슨 예를 들어서 1분이다 3분이다 라고 하면 그동안 얼마나 돌아가는지, 예, 그걸 각속도라고 한대요. 각속도라고 하는데 정지궤도가 길어지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그럼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는 갓 벗어났을 때고 일로 갈수록 멀어지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각속도가 점점 더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국어 수업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느려져서 그 정지궤도 인공위성은 지표상의 관측자가 보기에 이전 위치보다 서편으로 처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예, 정지궤도가 길어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속도가 떨어진다. 세 번째, 그러니까 관측자 입장에서 서편으로 편향된 느낌. 이런 느낌이 난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정지궤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한편 정지궤도 고도가 기준고도 미만이면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짚으면은, 예, 짧아지는 효과가 나고 각속도가 올라가고 동편으로 치우침. 근데 애들 물어보면 실제 수업할 때 보면 서편의 반대는 상식적으로 어디예요? 동쪽이잖아요. 물어보면 그냥 당연히 동쪽이라고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 힘듭니다, 수업할 때. 예.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의 인력 변화라고 했습니다. 약간 여담인데 그냥 인력 변화라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뭐예요, 인력이? 당기는 힘이죠. 근데 아이들이 과연 그 인력으로 알고 있을까? 겁을 먹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서글픈데, 예. 그건 좀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예, 여튼. 그러니까 지구와 달이 당기는 힘, 지구와 태양이 당기는 힘의 그 변화가 정지궤도면과 적도면의 경사각을 변화시킨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 부분인데. 지금 이게 0도에, 아까 첫 번째 달라에서 지금 이게 0도에 가깝게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이것 좀, 그러니까 시각적인 좀 이해를 위해서 좀 크게 그리면은 지금 인력의 문제 때문에 이 각이 지금 이렇게 0도를 삐뚤어 이렇게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정지궤도면과 적도면의 경사각이 0도를 이루지 못하는 대부분의 날. 이걸 뒤집으면 무슨 소리예요, 조영길 선생님? 0도를 이루는 날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언제든 얘기 안 했으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못하는 대부분의 날에 적도상의 특정 지점에서 정지궤도 인공위성을 관측하는 경우 그 위치는 하루 중 절반은 적도보다 남쪽에, 절반은 적도보다 북쪽에서 관측된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락에서는 지금 인력 변화가 어디에 변화를 준다는 게 경사각에 변화를 준다. 자, 이것 때문에 관측하는 입장에서는요, 북쪽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0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루 중 절반은 남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측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관측 현상은 정지궤도상의 고도 변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되는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것도 역시 필요 없습니다. 적도상의 특정 지점에서 정지궤도 인공위성을 관측하는 관측자에게 보이는 하루 동안의 정지궤도 인공위성의 위치를 이루면 팔자 형태다. 분명히 그러니까 한 바퀴로 이렇게 뺑 돌면은
실은 내 앞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미세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걔가 그러니까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움직인 거를 그대로 손으로 이으면은 팔자 모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보기 지금 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일단 여기에서 하나 끄집어내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저게 팔자 모양이라는 거는 지구와 인공위성의 경사각이 몇 도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0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요, 일단 잠깐 올리십시오. 일단 이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보기는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보기는 본문과 관계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보기를 제시했을 때 이게 본문에 어떤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라이트 등을 켜놓고 눈에 불을 켜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기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연계되는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 망한 겁니다. 그럼 다시 읽으면 되지 라고 하는데요, 아시잖아요. 80분 안에 한 지문을 2번 읽었다라는 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망했다는 얘기예요. 지문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읽는데 80분이라는 시간이 얽매여가지고 빨리 읽는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 독해력이 아주 끝내주는 학생이 아닌 이상은요, 일반적인 독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빨리 읽었을 때 내용이 빠르게 이해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느리게 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빨리 읽고 찾기 바쁩니다. 조금 있다가 그 작년 수능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건 잠깐 언급 좀 할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기를 보면 위 그림은 적도상의 관측소에서 수직 방향에 상공에는 정지궤도 인공위성 A를 하루 동안 관측했대요. 24시간 동안 돈 거예요. 정면으로 사이좋게. 그동안에 A가 관측 위치를 연결하여 그 위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팔자 모양을 봤을 때 일단은 마지막 단락에 그 팔자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 팔자가 나왔다는 얘기 자체가 뭡니까? 경사각이 0도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알고 선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만약 그걸 파악을 못하면 3번 보고 헤매는 겁니다. 3번 좀 보실까요? 3번 먼저. A의 정지궤도면이 적도면의 경사각이 0도가 된 순간은 관측하는 동안 한 번 있었겠군 이라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팔자가 경사각이 0도가 아니라는 걸 모르면은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몇 번이지? 몇 번 된 거지? 이러고 있다가 시간 날리고 그냥 찍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3번이 제껴지고요. 조금 이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A를 관측하는 동안 A의 고도가 가장 낮았던 순간은 4번 있었겠군 이라고 했어요. 하루 돈 거예요. 조현주 선생님 그냥 그림 보세요. 직관적으로 고도가 가장 낮았었던 때가 하루에 몇 번 있을까요? 2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림으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궤도 형태에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이 타원형 궤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에요. 남북 폭이 매일 일정하겠군이라고 했어요. 본문에 남북 폭이란 멘트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남북 폭이란 말을 봤을 때 본문에 어떤 말로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북 폭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경사각이 0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지궤도면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멘트가 나냐면 지금 이 부분이에요. 남북 폭은 지금 뭐와 관련된 건가요? 정지궤도상의 고도와 얘기가 아니라 천체 간의 인력 변화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궤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동서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A가 관측되는 위치는 12시간마다 이동 방향이 달라지겠군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여기를 정점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정점으로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 이쪽으로는 이렇게 움직여요. 조현수 선생님, 이 화살표 같은 방향 있나요? 화살표가 움직이는 방향 같은 게 있나요? 모양새가 방향이 다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같지만 모양새가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하루 동안 모양이 4번 바뀝니다. 24를 4로 나누면 몇인가요? 미안합니다. 이런 거 질문해서 4번입니다. 자, 그럼 5번이 정답인데 A의 공전 각속도가 지구 자전 각속도보다 빠른 상태. 그러니까 각속도가 무슨 소리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빠른 상태에서 느린 상태로 바뀌는 순간은 2번 있었겠군.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게 지금 기중보도라고 할 때 이게 벗어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이쪽에서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 넘어가는 경우는 지금 가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반대일 경우에는 빨라지겠죠? 반대 현상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길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걸 넘어가는 순간 빨랐다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느렸다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거 빨랐다가 느려지는 거고 이거 느렸다가 빨라지는 겁니다. 몇 번 되나요? 9번. 예. 뭐 자세한 설명은 못 주셨지만 일단은 설명한 걸로 가름하십니다. 2번 해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되고요. 많이 보셨잖아요.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보기를 제시하고 본문하고 연계해가지고 푸는 문제는요. 그냥 나옵니다. 물론 똑같은 지문이 다시 나오지 않죠. 근데 유형으로 치면 그냥 무조건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예, 난이도. 이 바탕 위에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뭐 5를 찍고 싶은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